안녕하세요. 글청개입니다. 저는 블로그에 글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상위 노출도 안 했고요. 그런데 글 한 개로 42만원 벌었고 또 다른 글 한 개로는 100만원 넘게 벌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은 쉬워야 돼요. 어렵게 해야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모르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 영상 보시면 정말 새로운 방향성을 찾고 블로그만으로도 하루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그 정도 수준은 벌게 될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블로그 잘하고 싶다. 그리고 남들처럼 글 잘 쓰고 싶다. 저는 원하기만 한 게 아니라 진짜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몇 분밖에 안 되는 영상 속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블로그 고수를 제외하고 아직 스스로의 힘으로 수익 창출이 안 되는 분은 제 이야기를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직접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라고 만든 영상이니까요. 먼저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하지 않는 행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일 일포. 이거 왜 합니까? 방문자 수 늘리려고? 전문가 되려고?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두 번째, 블로그 지수 올리기. 최적하니 준최적하니 이러는데 이거 블로그 키우려고 누구 말처럼 6개월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글 올리고 이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블로그는 과일 깎는 과도칼이나 길이를 재는 어떤 줄자 같은 도구지 여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 벌리니까.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나하고 내 가족이에요. 그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수단과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애드포스트.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몇백 원에서 몇천 원입니다. 신청해서 승인은 났는데 전 쳐다도 안 봅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애드포스트로 수천 수억 번 분 계신가요?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영상 보지도 않으시겠죠? 애드포스트로 매달 수십만 원 버는 사람도 극소수예요. 애드포스트로 한 달에 수십만 원 소득 만들려면 블로그에 대체 얼마나 시간을 써야 되겠습니까? 상상 이상이에요. 무엇보다 이 정도 수입으로 생활은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진짜 월급 수준 되는 방법을 우린 찾아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 이야기하고 노마드 이런 거 이야기하고 앉아있는데 한 달에 최소 500은 벌면서 이런 얘기를 해도 해야죠. 제가 블로그로 돈을 번 방법 바로 말씀드릴게요. 다만 자신의 사업 아이템은 있어야겠죠. 판매할 건 있어야죠. 혹시 사업 아이템 없으신 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 영상 위에 뜨는 요 영상 추천 영상 있을 거예요. 요거 보시면 됩니다. 영상 끝나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왜 뭐 때문에 블로그 일을 일포하고 상위 노출 시키는 거죠? 하루 방문자 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반드시 누군가가 내 블로그에 방문해서 내가 쓴 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팔리니까. 블로그를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인간이라면 자신이 한 행동만큼 보상이 따라야 움직입니다. 배고픈데 포스팅만 주구장창 할 수 없잖아요. 먼저 돈 버는 방향성을 알고 움직여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노력은 나중이에요. 방향성이 먼저입니다. 이 하루 방문자 수를 늘리는 방법은 수동적 그리고 능동적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수동적 방법에는 잘 아시는 상위 노출이 있죠. 그럼 능동적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서이추가 있습니다. 방문자가 알아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찾아 나서는 거죠. 그것도 우량한 방문자로요. 물론 시간 나시는 분은 둘 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서이추만 했어요. 이것만 해도 돈 버는데 충분하니까. 제 블로그 보시면 제대로 된 키워드조차 쓰지 않은 글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잠깐 상위 노출 말씀드리면 만약 어떤 키워드도 상위 노출시킬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하루에 1억 넘게 벌 겁니다. 제가 장담해요. 센 키워드 하나, 진짜 굉장히 센 키워드는 이런 거 상위 노출시키려면 대행사에다가 글 하나당 100만원 넘게 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노출 문제를 서이추만으로 해결했습니다. 너무 쉽게 해결했죠. 과정은 이래요. 먼저 블로그에 읽을 만한 포스팅 대여섯 개 정도는 올려놓습니다. 미리. 일일 일포도 하는데 대여섯 개도 안 올리면 사업 자체를 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후부터는 서이추만 하세요. 이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글 쓰는 방법도 쉽게 쓰는 방법도 제가 잠시 후에 노하우를 공개할게요. 아주 비싼 노하우입니다. 여기서 아무나 서이추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생존할 수 없어요. 서이추할 대상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찾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이키 운동화 판매자라면 나이키 운동화를 주제로 포스팅을 하겠죠. 그럼 먼저 운동화에 대한 포스팅을 먼저 대여섯 개 이상 올려놓습니다. 이 방식은 운동화 말고 강의나 컨설팅, 교육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틀이 같아요. 그리고 나이키 운동화라는 키워드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세요. 그럼 뷰 탭에서 상위 노출돼서 나오는 블로그들이 보일 겁니다. 그럼 맨 위 블로그부터 들어가서 댓글 달린 것들 쭉 봐보세요. 그럼 이 중에서 진짜 진성으로 진짜로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어요. 바로 이분들한테 정성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서 서이추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미지 보셨죠? 메시지는 이렇게 쓰시면 무난한데요. 제가 쓰는 틀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나는 메시지예요. 갖다가 그대로 쓰시면 되고 여기 땡땡땡 돼 있는 부분들 여기 한 네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쓰시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썼을 때 거의 다 서이추에
응해 주셨어요. 같은 시간인데 서유추가 잘 안 되면 그건 내일 또 해야 되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 메시지를 복사해서 하루에 100명한테 서유추 작업하세요. 일주일이면 하루 방문자 수가 무조건 100명 이상 됩니다. 이 100명 수준이면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얼마짜리를 팔건 최소 2개 이상은 팔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진 2만원짜리 예를 들면 이걸 팔면 최소 하루에 4만원에서 6만원 정도 버는 거고, 10만원짜리 팔면 하루에 최소 20만원에서 30만원 이상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험자예요. 이 정도를 버는데 여러분이 하실 건 메시지 안에 있는 땡땡땡 돼 있는 부분만 수정해서 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안 해놓고 나중에 돈 못 번다고 욕하시면 양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수동적 트래픽과 능동적 트래픽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써놓고 정확하게 구분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지 사업가로서 빨리 큽니다. 중요한 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부주의한 것만이 성공을 망칠 뿐이에요. 수많은 사업가들은 전혀 블로그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만 이해하고도 시간은 시간대로 아끼고 돈은 억수로 벌고 있어요. 아주 영리한 방법이죠. 두 번째, 글쓰기 실력입니다. 여기서 다들 맛들이 갑니다. 마탱이가 가요 다. 이건 그냥 공식이 있어요. 어렵고 쉬운 게 아니에요. 나랑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서 상위 노출된 글 그대로 따라 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포스팅하려고 하는 그 키워드, 아까의 예를 다시 가져와서 나이키 운동화라면 네이버에서 나이키 운동화로 검색을 해서 상위 노출된 글 10개를 쭉 한번 봐보세요. 쭉. 이거 1, 20분도 안 걸립니다. 학위 논문처럼 어떻게 어렵게 쓰여있던가요? 전혀 아니죠. 가장 전형적이에요. 제품 이름 나오고 사이즈 나오고 색상 나오고 어떤 특징 나오고,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건 뭐죠? 바로 다른 제품과 비교해 놓는 내용이죠. 예전 운동화는 270 사이즈 신었는데 이 신발은 265만 시켜도 되겠더라. 아니면 저번 운동화는 굽높이가 3cm였는데 이번 운동화는 굽높이가 4cm더라. 아주 유용하죠. 이거 필요한 사람들은,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상위 노출된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재미있어 했던 그 부분을 체크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한두 번만 연습해보고 글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만 모르지 남들한테 그 글 보여주면 정말 잘 썼다고 합니다. 이게 흔한 말로 벤치마킹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미분 빵점 맞는 학생한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2박 3일 동안 너는 미분만 풀어라 라고 이렇게 했답니다. 미분 어렵죠. 개념도 어렵고. 근데 진짜 2박 3일 동안 미분만 풀었더니 미분에서 100점 맞았어요. 빵점 맞던 친구가. 아주 흔한 사례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기나 해보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져서 갖고 싶다고 징징거리는 시기는 우린 지났지 않습니까? 반드시 어떻게든 갖고 싶으면 가지려고 애를 쓰세요. 이게 남들과 차별화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포르쉐 갖고 싶다. 포르쉐가 내 드림카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당당하게 노력해서 포르쉐 빨리 사시면 됩니다. 자꾸 잔소리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도입부 쓰는 걸 예로 들어볼까요? 상대방이 쓴 도입부 내용을 보고 나도 비슷하게 쓰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맑습니다 라고 했다면 나도 이렇게 쓰는 거죠. 오늘 날씨가 참 푸르네요. 이런 식이에요. 뭐 어렵습니까? 이 분야 최상위권 마케터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생전 글 안 쓰던 사람이 이틀이면 프로 글쟁이가 되는 방법이에요. 이틀만 해보세요. 진짜. 아무리 글을 못 써도 이틀만 해보십시오. 모국어가 한국어잖아요. 손가락이 아주 문어같이 움직입니다. 이틀만 하면. 이것도 안 하면 옥황상제가 도와줘도 이거 사업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마케팅 대행사에 100만원씩 주고 상위 노출 의뢰하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글이 써져서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예요. 이런 게 상위 노출 되고요. 글쓰기 능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태주 시인처럼 진짜 서정적이고 문학적 표현을 쓰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글쓰기가 아니라는 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비문학 글쓰기입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쉽게 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제가 가끔 강조했던 말이 있죠. 바로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이건 말 그대로 레시피잖아요. 레시피. 이 레시피라는 놈은 대체 왜 존재합니까? 왜? 라면이라는 이 간단한 음식도 제대로 그리고 맛있게 끓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문제죠, 이거. 저도 어쩔 땐 싱겁고 어쩔 땐 짜요. 물 대충 넣으니까.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라면 레시피가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핵심이에요. 오늘 이야기 중에 어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쉽게 글을 쓰는 방법은 문제와 해결책이라는 이 구도로 쓰는 겁니다. 이 구도로.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만 써도 상상 이상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어차피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보지도 않으시겠지만 라면 레시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얼마나 쉬운 건지. 첫 번째, 물 500ml 넣는다. 두 번째, 물이 끓으면 스프와 면을 넣는다. 세 번째, 4분 더 끓인다. 그리고 마지막 기호에 맞게 파나 마늘을 추가한다. 이게 끝이에요. 해결책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단정적이라니까요.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 더 쓸 말이 없습니다. 이 레시피만 따라하면 은퇴한 60대 아버지도 6살짜리 승철이도
루안다에 사는 무카사쿠라는 친구도 똑같이 맛있는 라면을 끓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레시피입니다. 문제 해결이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분야에서 이런 레시피 같은 글만 쓰면 돼요. 단언컨대 이 정도 글쓰기도 못 쓰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아주 끔찍해요. 이것도 못 쓰면. 마지막 판매 글쓰기입니다. 내가 제품만 꼭 쥐고 있고 남한테 보여주지 않으면 당연히 팔리지 않겠죠. 우리는 앞서 이미 대여섯 개의 포스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유용한 정보를 서이추해서 방문하는 분들한테 나눠주고 있죠. 그럼 유용한 정보를 준 나한테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느낄까요? 배신자나 사기꾼이라고 느낄까요? 아니면 고맙다고 할까요? 당연히 나는 상대방에게 유용한 것만 주는 아주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떤 블로그 보면 판매글만 있어요. 뭐 정수기 팝니다. 뭐 인터넷 뭐 신청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까요? 아, 토쏠립니다. 이런 말들은. 특히 초보가 이런 멘트 쓰면 100만 년 지나서 빙하기가 와도 손가락 빨고 있을 겁니다. 먼저 주는 거예요. 무조건 먼저 주세요. 사업이나 판매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먼저 자료를 다 주고 제품이든 서비스는 판매하는 그런 공지사항에다가만 써놓으세요. 알아서 판매가 됩니다.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정말 할 거 없죠? 정말 할 거 없죠? 키워드 찾고 일일 일포하고 곰과 호랑이가 동굴에 갇혀서 100일 동안 마늘만 먹던 뭐 그런 짓거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 노가다는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하는 노가다는 지치고 무엇보다 사업적으로 좀 세련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궁금하시면 제 블로그나 홍 팀장님 블로그 보셔도 됩니다. 주소는 설명란과 댓글에 이렇게 고정을 해놓을게요. 저희 블로그 한번 와보세요. 정말 허접해요. 그지 같아요, 정말. 그런데 6개월 넘게 일일 일포한 웬만한 블로그 수익보다 일주일 단위 블로그가 수익으로는 아주 뺨때기 갈깁니다. 라면 레시피 같이 정말 누가 해도 먹히는 아주 유용한 정보를 먼저 줬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상대방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용이 라면 레시피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소득도 비례합니다. 자, 그럼 알았으니 이제 시작해야겠죠? 자,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청이었습니다.